네, 이번에 3교시 교차선택 회피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뤄보려고 하고요. 회피는 목적은 덜 엄격한 조건으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보자라는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예방은 우리가 발생하는 요건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없애면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했던 거고요. 회피는 교차 상태의 모든 발생 가능성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교차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인정하고, 그쵸, 인정하고 그 다음에 교차 상태가 발생하려고 할 때 적절히 회피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보다는 회피가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있는 예방의 네 가지 방법 중에 세 가지,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그 뭐 첫 번째를 제외하면 세 가지 방법이 있지만 걔네들보다는 자원을 덜 소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차 상태 회피 방법에는 프로세스 시작과 중단, 회피 방법은 프로세스의 시작과 중단, 프로세서가 요구가 프로세스의 요구가 교차 상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 프로세스를 우리는 중단시키거나 그다음에 다시 시작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원 할당 거부, 그래서 뱅커스 알고리즘이라고 자원 할당 거부에 대한 우리 이 알고리즘까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프로세서가 요청한 자원을 할당할 때 교차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 그때 이제 요청한 자원을 할당하지 않는 걸로 방법으로 뱅커스 알고리즘이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상태를 우리는 이제 세 가지 단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 가지 단계냐면 안정 상태와 불안정 상태와 교차 상태라고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피라고 하니까 교차 상태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불안정 상태가 됐다 그러면 이제부터 주의하는 단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안정 상태와 불안정 상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안전 상태와 불안전 상태로 구분하고, 그다음에 교차 상태는 불안전 상태에서만 발생한다. 그러니까 안전 상태에 있다면은 교차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지금이 회피하고 있는 안전 상태로 우리가 교차 상태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불안전 상태가 교차 상태는 아니다. 단 불안전 상태는 교차 상태가 되기 쉬운 상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안정하다면 운영 체제는 불안정 상태와 교차 상태를 예방할 수 있다. 어쨌든 회피할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불안정 상태의 운영 체제는 교차 상태가 발생시키는 프로세스의 자원 요청을 방지는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쨌든 교차 상태에서 불안정 상태에서도 교차 상태 발생시키는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쨌든 프로세서가 자원을 강제로 우리가 이렇게 방지를 한다는 거는 비선점의 효과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랑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이 필요한데, 이때는 무슨 가정이 필요하냐면 프로세스의 수가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범용 OS에서는 쉽게 사용하기가 좀 접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왜냐면 여러분들 프로세스 여러 개 켜야 되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 수를 고정시키고요. 그다음에 자원의 종류와 수가 고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서 요구하는 자원의 수량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서가 자원을 사용하고 난 후 반드시 반납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뭐 당연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장을 넘겨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딱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다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프로세서 4개가 있다라는 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너가 몇 개 사용하고 있는지, 현재 지금 몇 개의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프로세스가 최대 사용량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자원이 이만큼이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지금 안전 상태와 불안전 상태의 예인데요. 한번 같이 보면서 이건 그냥 계산으로도 가능하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세서 2번과 1번, 0번,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얘네들은 요청하는 현재 사용 중인 자원은 요만큼이에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프로세서가 자원을 사용 후 반드시 반납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있는 자원들은 반납이 된다면 요 자원이 다 여기 여유 자원수로 편입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처럼 뭐 요거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세스 요구하는 자원의 수량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최대 사용하는 수량은 여기로 표현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의미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세마포를 한 10 정도, 20 정도 해놨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시면 얘는 2개의 자원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최대 7개까지 필요하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5개의 자원이 더 필요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유는 3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제공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공했다가는 바로 교착 상태에 빠지겠죠. 얘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교착 상태로 빠지는 상황은 뭐냐면 여유 자원은 빵개가 됐는데 얘가 만약에 5개, 그럼 얘는 2개가 더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를 도달을 못하게, 최대 사용량을 도달을 못한다면 계속 빵개를 유지할 거고요. 이게 빵개가 되는 순간 모든 애들이 다 자원을 대기하기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지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제공해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얘도 만약에 3개를 제공해준다 해도 요 최대 사용량을 못 채우기 때문에 제공을 못 할 거예요. 그 대신 프로세스 2번에다 만약에 제공한다 그러면 2개를 제공해주면 여유 자원은 1개가 되고 여기는 최대 4개가 되기 때문에 얘는 언젠가는 P2는 끝날 거고요. P2가 끝나게 되면 최대 자원이 아니라 여기 있는 2개가 반환이 될 거죠. 뭐 4개에다가 이제 여기 1개고 얘 4개가 반환이 돼서 여기가 5개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요 자원이 그대로 뭐 4개가 돼서 반환이 되든 여기가 그러면 5가 될 거고요. 이제 3이 아니라 5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5가 되면은 P3는 이 순차적으로 넘어갈 테니까요. P3는 이 5를 받더라도 해결이 안 되겠지만, P0 같은 경우는 요 5를 받게 되면 잘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고 나면 얘도 자원을 반납할 거고, 아마 반납할 수 있는 자원은 2가 될 테니까 여기가 7이 될 거예요. 7이 되면 이때는 P1도 다시 7이라는 여유 자원을 줘서 얘도 해결이 되면 이번에는 8이라고 돼서 얘도 요렇게 자원을 받으면 요 마지막까지 P3까지도 그래서 요것들이 하나씩 다 해제가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여유 자원과 다 더했을 때 얘가 요쪽으로 마지막에 순서가, 물론 순서는 되게 중요하긴 할 거예요. 어떤 순서가 돼야 될까요? 얘가 1번으로 동작해야 되고 얘가 2번으로 동작해야 되고 3번으로 동작해야 되고 4번으로 동작해야 되는 순서는 명확하지만 이 순서만 잘 지켜진다면 얘는 아직까지는 안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불안전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불안전 상태를 보게 되면 이 여유자원 한 개를 받더라도 끝날 수 있는 애들이 없습니다. 물론 뭐 끝나는 애들이 하나 있다 그래도 그 다음에 어쨌든 못 끝나는 이 어떤 여유자원이 아무리 개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여기를 못 끝내는 상태인데, 그 대신 아직까지는 여유자원이 있기 때문에 여유자원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불안전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여유자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든 좀 교환하거나 해볼 수는 있겠지만 거의 교착 상태에 들어가기 직전인 거죠. 요거 하나 때문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여기가 연계가 되는 순간 100% 교착 상태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를 이제 자원 할당에 대한 순서에 따라서 이제 안전 상태와 불안전 상태가 되는데, 앞에서 제가 순서를 어디서 나타냈죠? 여기를 얘가 이 안전 상태라는 거는 얘가 1번, 2번, 3번, 4번으로 동작하면 안전 상태라고 돼 있는데, 이때 이렇게 동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자원을 그 P0한테 제공하는 거야. P0한테 한 개를 제공해 줬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P0한테 하나 제공했으니까 여기가 3이 되고 2가 되고 2가 되고 2가 되고, 그럼 이 상태는 어떻게 돼 있죠? 아직까지는 안전 상태인 거예요. 왜 안전 상태일까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순서만 잘 지켜서 P2만 지금 첫 번째로만 동작할 수 있으면 아직까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충족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안전 상태라고 하고 있어요. 그쵸? 얘가 요렇게만 첫 번째로만 동작할 수 있다면 아직까지는 안전 상태가 되는데, 이때 순서가 내가 이제 첫 번째로 동작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첫 번째 동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작해서 맞죠? 네, 이렇게 해도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할당이 되면 P2는 실행이 될 거예요. 지금 요 제가 잘못 썼네요. 네. 여기 보시면 얘한테 이제 첫 번째로 줘서 여기 하나만 썼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까지는 떨어져서 2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 썼어요. 그 다음에 얘 뭐 끝나진 않았으니까 여기 하나 준 건 의미가 없고, 이쪽에 이제 한 번 더 동작하게 되면 이때는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동작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동작할 거예요. 이건 지울게요. 네. 요 상황이 되면 이제 우리 불안정 상태가 되는데, 이때 얘가 이제 얘가 4가 돼서 이걸 종료해서 여기 P2가 끝나고 나면 얘는 이제 4가 될 겁니다. 4가 되면 이 다음에 이 4를 가지고
P0도 못 동작시키고요. P1도 못 동작시키고요. P3도 못 동작시키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왔다면 우리가 아무리 여기 여유 자원은 4가 있지만 나머지 P0와 P1, P3는 동작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불완전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순서에 따라서 동작하냐에 따라서 뭐 몇 개를 지원해 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를 지원해 주고 났을 때 불완전 상태와 안전 상태라는 거를 바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애한테다가도 하나를 주더라도 그쵸, 하나를 주더라도 얘가 만약에 P2가 끝나고 나면 여기가 4가 되기 때문에 그쵸, 여기가 3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다시 P0를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안전 상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좋냐 안 좋냐, 또 뭐 누가 자원을 할당했냐 안 할당했냐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 할당하고 난 다음에 모든 해가 종료될 수 있도록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안전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얘처럼 자원을 한번 잘못 할당함으로써 이때 이렇게 한번 할당함으로써 P0도 못 끝내고 P1도 못 끝내고 P3도 못 끝내는 상황이 났을 때 불안전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상태에서는 아마 교차 상태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자원 할당 거부, 그래서 은행가 알고리즘을 해서 뭐 이분이 이제 은행가 알고리즘을 만드신 분인데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만큼만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원 할당을 해주는데 뭐 은행에 돈이 뭐 1,000만 원 있다면 1,000만 원에치만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근데 이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당연히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빌려줘야 될 거예요. 만약에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자원 할당하고 난 다음에 끝낼 수 없는 사람들을 빌려줬다가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고 그리고 캐치하고 있을 거며 어떤 식으로 얘네들을 확인하고 있을 건지를 파악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돈을 주고 난다면 다시 돈을 좀 더 이자를 쳐서 돌려주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자원을 좀 더 할당 받은 다음에 다시 또 그 필요한 애들한테 잘 이렇게 할당해 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인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한번 다뤄봅시다. 은행가 알고리즘 구현하는 이제 자료 구조를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네 가지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available, max, 그다음에 allocation, 그다음에 mid 이런 식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n개의 프로세서, n개의 자원 유형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숫자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vailable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까 할당되어 있는 자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max는 앞으로 필요할 개수, 우리가 앞에서 요 available가 max만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요거까지 보고 있었죠. 그래서 allocation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 현재 지금 남아있는 자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eed는 앞으로 이제 요청하는 것들에 남아있는 요청하는 자원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네 가지 상태의 상황에서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이제 분리를 해나가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당을 보시면 이제 그 회피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 2, 3단계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요청하는 게 리드보다 많다면 2단계로 이동하고요. 리드보다 적다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오류니까 뭐 요청이 리드하는 것보다 많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요청이 요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요 단계로 넘어가면 요청하는 게 available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자원보다 너가 요청하는 게 적다면 내가 그걸 언제든 줄 수 있겠죠. 만약에 그래서 보시면 작으면 3단계로 이동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원 부족으로 PI 지금 현재 멈춰 있는 현재 프로세서 제어권을 가지고 있는 애는 대기 상태로 다시 돌린다고 해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되면요. 여기 계산식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내가 있는 자원 다 줘가지고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다시 얘가 가지고 있는 자원까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산은 식은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빼고 더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정도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거는 은행가 알고리즘이었고요. 이제 배우는 거는 안정도 알고리즘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워커와 피니시 그리고 각각의 뭐 여기 워커와 피니시라고 돼 있는데 뭐 이것만 보시면 될 거예요. 워커는 available이고요.
그 다음에 피니시는 뭐 피니시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는 이제 순차적으로 증가하면서 초기화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당연히 1단계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와 하나 더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 들어오게 되면 i 값이 요렇게 i 값이 아직 끝나지 않은 피니시가 펄스인 상태를 찾고요. 펄스인 상태가 없다면 모든 애들이 다 true일 테니 이때는 안정된 상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3단계로 넘어갈 거고요. 이때 넘어가는 단계는 need 값이 그 available 여기 지금 요거죠. 요거니까 그 워커라고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양만큼보다는 작은지만 파악하는 거죠. 만약에 작다면은 뭐 크다면 당연히 요거는 요 두 개 조건이 만족해야지 여기로 넘어가는 거니까 아니면 가서 계속 이게 다시 도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족한다면 그때서는 여기 요 값을 제공해줘 가지고 이제 얼로케이션에다가 요 값을 더해서 자기가 수행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모든 요 값이 수행했다면 true라고 표현하는 방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요걸 보시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다 한번 숫자로 계산해 보면 요 계산하는 방법을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아까 그 워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finish라고 표현하는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여기 라인을 맞춰서 합시다. 네. 이렇게. 네. 지금 여기 있는 값은 여기의 값이 이제 여기로 그냥 그대로 그냥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1, 2, 2, 2라고 들어오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프로세서, 이거 i가 우리가 요게 이제 i니까요. 여기 번호가 이제 i가 되니까 요 i에 이제 0번부터 시작하겠죠. 0번을 들어왔을 때, 얘 지금 필요한 거는 리드가 1, 2, 0, 3이에요. 1, 2, 0, 3. 그러면 지금 있는 애는 무조건 제공해 줄 수가 없어요. 그쵸? 제공해 줄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맞지 않다면, 어, 펄스를 놔둬야겠죠. 피니시를 못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펄스를 놔둬주고, 그 다음에 얘는 할당을 못 할 거예요. 그쵸. 요거는 할당을 못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아직도 1, 2, 2가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에 얘도 당연히 요거보다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펄스를 놔두게 되고, 그리고 얘도 1, 2, 2가 될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요거 제공해주면 요렇게 제공하게 되면 여기가 요걸 받는 순간 요 값이 되는 거예요. 요걸 받는 순간 그러면 요걸 빼주면 되겠죠. 요걸 빼주게 되면 0 그리고 1 2 0이 될 거고요. 그러면 얘는 피니시가 될 겁니다. 맞나요? 여기 P2는 피니시가 될 거예요. P2를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다 피니시가 되면 나중에 당연히 지금 이 상태에서는 계속 돌아봐야 다 페일일 거예요. 맞죠? 이 상태는 다 페일일 거예요. 0, 1, 2, 0 0, 1, 2, 0 이런 식으로는 계속 돌아봐야 돌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 이 상태에서 얘가 이 자원을 요만큼의 자원을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아까 앞에서 보시면 모든 애들이 요 계산법으로 이제 자기가 모든 걸 끝나고 나면 반환해요. 그러면 얘가 반환이 되고 나면 그쵸? 그래서 여기를 이제 샥 다 지우고 요것도 다 지우고 요 값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1, 2에서 얘는 완료가 된다라는 가정이니까 우리가 완료가 된다라는 가정에서 이 프로세스 2번은 완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와 3이 더해져서 여기서 더해지니까 5, 2, 5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얘는 완료가 된 거죠. 그래서 true가 된 거니까요. 그러면 5, 2, 2, 3. 그럼 얘도 당연히 5, 2, 3으로는 동작을 못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동작을 못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동작할 수 있겠죠. 제공해주고 나면 이 프로세스는 이제 fail이 아니라 true가 될 테니까요. 여기가 true가 되면서 요 자원을 물론 얘는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다 돌고 나면은 얘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가 제일 첫 번째로 피니시 했고 그다음에 얘가 두 번째로 피니시 되면서 여기 있는 자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얼로케이션 있던 자원을 다시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돌려주게 되면 여기는 6, 2 그리고 5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쭉 한번 돈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겠죠. 이렇게 한번 돈 거니까 이렇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렇게 해서 여기로 돌아갈 거고요. 그러면 625라는 걸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여기 625니까 여기는 이제 다시 여기 이제 돌아가는 애들은 다 이거 지워줄게요. 지워주고 여기까지는 지워주고 그렇죠? 여기고 여기가 이제 값이 실제로는 요 앞에 있는 우리가 여기서 배운 요 값으로 다시 돌아가서 회수하는 여기군요. 예, 여기 요걸로 해서 이제 회수하는 걸로 통해서 여기가 6, 2, 5가 될 거고요. 그렇죠. 6, 5, 2가 될 거고 이때 처음에 돌아갔던 애는 여기 요거 니드가 여기네요. 여기죠. 요 니드니까 당연히 요거는 요걸로 제공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그럼 얘도 피니시가 될 거니까 세 번째로 피니시가 될 거고 그러면 얘가 사실은 피니시가 되기 전에 얘를 제공해줬다 해도 피니시가 되기 전에 뭐 이제는 다 할당해줄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냥 피니시 됐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얼로케이션 돼 있던 값들은 8, 2, 6, 6이라는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지우개로 지운 다음에 true가 될 거고요. 세 번째로 끝나게 되고 8266이지만 8266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는 피니시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true로 변경해주고 이때 얘가 가지고 있던 자원 요만큼은 회수되기 때문에 83 87이라는 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가 요렇게 1326이니까 1326이 여기서 충분히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최종적으로 피니시가 되면서 모든 애가 피니시면 그 은행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 아까 하나씩 하나씩 돌아가면서 자원을 다 줬었고요. 그 다음에 회수를 한다고 했으니까 준 자원은 무조건 회수한다고 했으니까 회수를 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모든 애들이 안정화 상태라는 걸 여기 투루니까 지금 보면은 요 마지막 단계에 들어온 거죠. 마지막 단계에 들어온 걸 확인하게 되고 그럼 모든 애들이 투루 상태니까요. 얘는 안정화 상태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아직 얘는 교착 상태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가 알고리즘의 이제 단점으로는 프로세서가 실행하기 전에 필요한 자원의 개수를 좀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아는 게 거의 불가능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을 수 있고 만들어지면서 또 생성되거나 이런 형태들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안다는 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프로세서의 개수가 동적이기 때문에 우리 뭐 스레드도 동적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세서 고정하는 것도 좀 불가능한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차 상태를 회피하는 알고리즘을 실행하면 시스템의 가부하가 결정이 돼요. 왜냐면 지금 제가 이거 계산하는 거 몇 개 없지만 이렇게 계산하는데 시간이 계속 걸리잖아요. 어쨌든 이런 거를 계산하는 애를 계속 놔둬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보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불안정한 상태를 방지해야 하므로 자원의 이동도 낮다라고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 상태를 회피하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꼭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피하는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교차 상태 회복이라는 단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거를 또 이번 시간 잠깐 쉬시고요.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해서 수업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